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66살이 된 할머니예요. 이름은 글쎄요. 그냥 민준이 할머니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정말 가슴이 철렁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손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속이 후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제 손주 민준이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민준이는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예요. 제 아들이 올해 43살이고, 며느리가 40살인데,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7년이요, 7년.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저도 지켜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특히 며느리가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시어머니인 저한테도 항상 예의 바르고 아들 잘 챙겨주고, 그런데 아이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5년 전 정말 기적같이 민준이가 왔어요. 분만실에서 나온 아들이 그때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울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제게 달려와서는 엄마, 우리 아이 정말 건강하죠? 정말 괜찮죠? 라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7년을 기다린 끝에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란 끝에 온 아이, 그게 바로 우리 민준이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키는 또래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고 몸도 마른 편이에요. 큰 눈망울에 정말 순한 인상이거든요. 성격도 착해요. 말도 잘 듣고 떼 쓰는 것도 거의 없고,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가 말을 안 들어서 아주 진이 다 빠졌다, 이런 얘기하시면 저는 좀 민망할 정도예요. 우리 민준이는 정말 손이 안 가거든요. 오히려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로. 마음도 여려요.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보면 울고, TV에서 슬픈 장면이 나와도 금방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런 순수한 아이예요. 아, 그리고 제가 민준이를 많이 돌보고 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둘 다 직장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민준이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것도 제 몫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랑 매일 손잡고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제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좀 이상했어요. 민준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미한 변화였어요.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민준아, 오늘은 어떤 옷 입을까? 빨간 티셔츠? 아니면 파란 티셔츠? 그러면 예전에는 저는 빨간색이 좋아요, 이렇게 밝고 씩씩하게 대답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턴가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도 어두웠어요. 그리고 유치원 가는 길에서도 예전처럼 제잘제잘 떠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걸어가는 거예요. 제 손을 예전보다 더 꽉 잡고, 민준아,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 거야? 몰라.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지? 블록? 그림 그리기? 몰라. 이런 식으로 대답이 점점 짧아지고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 앞에서 친구들 만나면 안녕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준이는 유치원 문 앞에서 제 옷자락을 꼭 잡고 들어가기를 망설이더라고요. 민준아, 얼른 들어가야지. 친구들 기다려. 할머니 나랑 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계속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원할 때도 다른 아이들은 엄마, 오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하면서 신나게 얘기하는데 민준이는 조용히 제 손만 잡고서 아무 말도 않고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우리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워낙 소중한 손주니까 작은 변화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그 느낌. 그게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민준이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러다가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화가 나요. 동시에 그때의 제가 자랑스러워요. 만약에 제가 그냥 모른 척 넘어갔다면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 손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 여러분의 손주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낸다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우리 민준이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속이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먼저 제가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확신하게 된 그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날은 3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어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아침에 민준이를 깨우러 갔는데 평소보다 일어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민준아,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 해. 할머니, 나 배 아파. 어디가 아픈데? 손으로 배를 만져보니까 열도 없고 별다른 이상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 표정이 그냥 꾀병 부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진짜로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유치원 쉴까? 그랬더니 민준이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유치원 가야 돼. 뭔가 이상했어요. 5살 아이가 아픈데도 가야 한다고? 보통 아이들은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집에 있을래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준이는 무슨 의무감 같은 걸 느끼는 듯 했어요. 결국 그날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긴 했는데 등원하는 길이 정말 조용했어요. 평소에
제가 민준이 손잡고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민준아, 저기 강아지 봐. 너 보고 꼬리 흔든다. 저 아주머니 가방 예쁘다. 민준이 엄마도 저런 가방 있으면 좋겠어? 오늘 날씨 좋다. 유치원에서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민준이가 응, 할머니라면서 웃거나 나는 고양이가 더 좋아. 라는 식으로 대답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민준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할 거야? 응. 친구들이랑 블록놀이 할까? 민준이 블록 쌓기 잘하잖아. 응. 선생님이 새로운 놀이 가르쳐 주시려나? 그제서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평소보다 훨씬 더 꽉 잡는 거예요. 마치 놓치기 싫은 것처럼. 유치원에 도착해서도 이상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 앞에 도착하면 같이 가자. 라면서 친구에게 뛰어가거나 아니면 할머니, 엄마한테 안녕 하고 인사하고 씩씩하게 들어갔어요. 반면 민준이는 유치원 문 앞에서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민준아, 들어가서 신발 벗어야지. 선생님 기다리시잖아. 할머니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아내는 민준이 혼자 들어가야지.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그래도 정말 이상했어요. 왜 이러는 건지 그러다가 다른 아이들이 거의 다 들어간 다음에야 민준이가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유치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오후에 데리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4시 30분에 하원 시간이거든요. 제가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보통 민준이가 할머니 하면서 뛰어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민준이가 교실에서 나오는 걸 보는데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민준아, 여기야. 손을 흔들어 불렀는데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기보다는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마치 드디어 구원자가 왔다라는 느낌이랄까? 집으로 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민준아, 오늘 유치원에서 어땠어? 재미있었어? 몰라. 뭐 하고 놀았어? 그림 그렸어? 춤췄어?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난다고요? 5살 아이가 몇 시간 전 일을 기억 못 한다고요? 선생님은 어떠셨어?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줬어? 순간적으로 민준이 표정이 얼어붙더군요. 선생님은 엄청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야.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치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처럼요. 집에 와서 민준이 옷을 갈아입히다가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신이 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인형이나 장난감으로 재현해서 보여줘요. 할머니, 봐봐.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하면서 인형한테 다정하게 말 걸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런 놀이 했어. 하면서 블록으로 뭔가 만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민준이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들여다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쁜 놈, 왜 그랬어? 인형을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해.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리고는 인형을 바닥에 팽개치듯 던졌어요. 그렇게 아끼던 인형을. 민준아,
왜 그렇게 놀아? 인형이 아파하겠어. 그랬더니 민준이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이건 그냥 노는 거야. 급하게 인형을 주워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주의 깊게 민준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먹을 때도 평소에 민준이는 밥 먹을 때 흘리는 일이 가끔 있어요. 5살 아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제가 괜찮아. 할머니가 닦아줄게 하면서 치워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민준이가 국을 뜨다가 조금 흘렸는데 그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막 놀라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손도 벌벌 떨고. 민준아, 괜찮아. 흘릴 수도 있지. 할머니가 닦아줄게. 다시는 안 흘릴게요. 잘못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5살 아이가 음식 흘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이 재우려고 하는데 잠들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할머니, 불 끄지 마. 왜? 잘 건데 불 꺼야지.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캄캄한 게 무서워. 괜찮아. 잠들면 안 무서워. 아니야. 꿈에 무서운 사람이 나와. 무서운 사람? 누구? 큰 사람. 큰 목소리로 화내는 사람이. 그래서 그날은 불을 켜두고 재웠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민준이가 울면서 깨더라고요. 할머니, 왜 그래, 민준아? 꿈 꿨어? 무서웠어, 아팠어. 누가? 우리 민준이를 누가 아프게 했어? 기억이 안 나. 아이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민준이를 깨우는데 또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꾀병이 아니라 정말로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픈 거라는 걸. 저는 쉬었으면 좋겠지만 민준이가 한사코 가야 한다고 해서 또 데려다 줬어요.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등원길에 관찰해 보니 민준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유치원 입구에서 주저하거나 울먹이는 걸 봤어요. 그 아이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 손을 꽉 붙잡고 있더군요. 어쩌면 유치원에 원인이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유치원에 도착했어요. 민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일찍 데려올 생각이었거든요. 미리 얘기하지 않고 온 거라 선생님들은 제가 왔다는 걸 몰랐어요. 입구에서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저는 문득 안쪽 풍경을 보고 싶어졌어요. 마침 문이 열려 있길래 자연스럽게 입구를 통과했지요. 그렇게 유치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느 교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또 이러면 어떡해? 어른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목소리 같은데 짜증이 섞여 있더군요. 몇 번을 말하게 해. 장난감은 제자리에. 이어서 들리는 아이 우는 소리.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애써 좋게 생각하려 해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교실로 다가가 창문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본 것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우리 착하고
순한 민준이가 교실 구석에서 쪼그려 앉은 채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그 앞에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선생님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 우리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지요. 그 다음부터 알아낸 것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민준이가 구석에서 떨고 있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민준이를 데려다 주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민준이가 교실에 들어가는 걸 보면 바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유치원 입구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지 않을까 해서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거의 1시간을 입구 옆 화단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웃음소리,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색종이로 예쁜 꽃을 만들어 볼까요? 네.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하는 소리. 내가 너무 예민했나? 어제 본 건 우연히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혼난 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시 15분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야, 가위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의심하자마자 또다시. 또 잘못했네. 정말 답답하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입구로 다가갔죠. 선생님, 잘못했어요. 죄송하면 다야.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먹잖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냥 화풀이였어요. 천진난만한 아이들한테 하는 화풀이.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소리가 난 교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입구 안쪽 교실 창문으로 살짝, 정말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는데 김다정 선생님이라고 하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한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이가 아파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우악스럽게 팔을 잡고서.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 표정이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깨물면서 저는 당장 교실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5살짜리 아이한테. 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때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과민 반응했다. 오해한 거다. 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매일 유치원에 가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매번 입구 앞을 서성거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물통을 두고 갔네요. 혹시 민준이 약 먹는 시간 좀 확인해 주세요. 지나가는 길에 민준이 점심 잘 먹는지 궁금해서요. 이런 식으로 유치원에 들릴 핑계를 만들어서 슬쩍슬쩍 교실 상황을 확인했어요. 이후로 제가 확인한 것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첫 번째 목격. 점심시간이었어요. 한 아이가 반찬을 흘렸나 봐요. 그러자
김다정 선생님이 소리를 높였어요. 또 흘렸어. 지저분해 죽겠네. 그러면서 그 아이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당기더라고요. 아이가 으악 하고 끌려가며 엎어졌어요. 다음에 흘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아이가 울먹울먹하기 시작하자 김다정 선생님이 아이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뚝 그치지 못해? 울면 더 혼나. 사흘 후 두 번째 목격. 놀이 시간에 아이들은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만들던 블록탑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 보통은 괜찮아. 속상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다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다정 선생님은 바보야. 조심하라고 했지. 너는 왜 맨날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 머리를 손바닥으로 툭 치더라고요. 아이가 하고 머리를 감쌌어요. 이게 아파? 뭐가 아파? 또 엄마한테 가서 말할 거야? 일주일 후 세 번째 목격. 이건 정말 제가 견디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김다정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화장실에서 끌고 나오면서 무섭게 다그쳤어요. 아마 그 아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옷에 묻히는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또 묻었어. 저번에 내가 너 또 이러면 진짜 혼난다고 했지. 아이가 흑흑 흐느끼면서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하는데 김 선생님이 그 아이의 목을 가볍게 조르면서 말했어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멍청한 거야? 너 대신에 너희 엄마 아빠 불러다 혼내야겠다. 잘못했어요. 그 다음 날 네 번째 목격. 이날 저는 우리 민준이가 당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미술 시간이었어요. 민준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로 종이를 찢었나 봐요. 그리고 김다정 선생님이 그걸 발견했겠죠. 야, 송민준.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조금 찢어졌어요. 민준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그랬잖아. 선생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까? 확 찢어줘. 그러면서 민준이 팔을 잡았어요. 우리 민준이가 버둥거렸어요. 작고 마른 우리 민준이가. 민준이가 아파요. 선생님 하는데도 선생님은 심하게 다그칠 뿐이었어요. 그러게 아프면 조심했어야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 민준이가 7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소중한 우리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김다정 선생님은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민준이를 교실 구석으로 밀었어요. 수업 끝날 때까지 거기 벽 보고 서 있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그러자 민준이가 벽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건 교육도 뭣도 아니었어요. 그저 학대에 불과했어요. 저는 교실로 뛰어들어가 민준이를 데려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참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저 피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저 선생님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아들하고 며느리를 불러서 상의했어요. 너희들, 이리 와서 얘기 좀 해보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한 일이라니. 유치원 선생님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들이 말했어요. 왜요? 민준이가 불평해요? 민준이는 아무 말 안 해. 그게 더 문제야. 5살짜리가 유치원에서 있던 일을 감추는 이유가 뭐겠니? 말하면 더 혼날까봐 그런 거야. 며느리 안색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게 정말이에요?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너희들 요즘 민준이 행동에 무슨 변화 못 느꼈어? 밤에 악몽 꾸고 밥 먹을 때도 너무 위축돼 있고. 그러고 보니 요즘 민준이가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어요. 유치원 얘기를 물어도 모른다고만 하고요. 제가 말했어요. 일단 내가 증거를 더 모아보마. 그런 다음에 확실해지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 민준이를, 그리고 다른 아이들까지도 이런 일을 당하게 둘 수는 없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다음 날 아침에 민준이는 또 배 아파라며 울먹거렸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배를 살살 쓸며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볼래? 흥. 꿈에 나오는 무서운 사람이 선생님이야? 그 순간 민준이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아, 아니야. 선생님은 엄청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긴장한 나머지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민준이는 선생님한테 혼난 적 있지? 종이가 찢어져서. 몰라. 민준아, 할머니는 민준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이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얘기해봐. 내가 너무 멍청해. 나는 나쁜 아이야. 선생님이 민준이한테 그랬어? 잠시 망설이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우리 착한 민준이가 자기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혼내는 게 자기 잘못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 민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야. 그치만 종이가 찢어져서 실수한 거잖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나쁜 아이 아니야. 멍청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그랬어, 나쁘다고. 그랬어? 큰 소리로 소리도 쳤어. 그리고 아프게 했어. 선생님이 민준이 때렸어. 어디를? 민준이가 자기 팔을 만지더라고요. 제가 잠옷을 걷어 올리자 그 자리에 멍이 선명하게 나 있더라고요. 손으로 세게 쥐어서 생긴 자국 같았어요. 어른이 5살 아이 팔을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이런 멍이 생길까요? 하지만 민준이가 겁을 먹을까봐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알았으니까 이제 다 괜찮아. 그날 민준이를 유치원에 바래다 주면서 선생님과 따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민준이가 팔에 멍이 들었던데 혹시 어제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선생님은 살짝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멍이요? 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살짝 부딪혔나 봐요. 싸우거나 맞은 건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놀다가요? 어떤 친구요? 여러 아이들과 두루두루 신나게 놀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저 나이 때 아이들이 워낙 활발하게 놀잖아요. 그런가요? 예. 민준이도 아픈 내색을 안 해서 몰랐어요.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대화를 마치고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민준이의 몸에는 자잘한 생채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무릎에 까진 상처가 있는가 하면 등에는 길게 긁힌 자국이 나기도 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물으면 몰라, 기억이 안 나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마치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아들하고 며느리를 다시 불렀어요. 여기 이거 봐. 민준이 팔, 무릎 등 계속 상처가 생기고 있어. 며느리가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유치원에서? 그래. 그 선생님이 우리 민준이를, 그리고 아마 다른 아이들도 학대하는 게 분명해. 아들이 치를 떨며 말했어요. 당장 유치원 옮겨요. 며느리도 거들었지요. 우리 민준이를 그런 곳에 더 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게 우리 민준이한테 최선일까? 어머님, 유치원을 옮기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데 민준이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거야. 아,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다는 걸 민준이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처벌받게 해야 해. 다음 날 아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걸 민준이 가방에 몰래 넣어서 등원시켰어요. 이걸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지요. 그날 오후 민준이를 집에 데려온 뒤에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확인해 봤어요. 거기엔 실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야, 최태영, 너 또 멍청하게 할 거야? 내가 입 다물고 있으랬지. 속 터지는 놈들이네, 정말. 그리고 작게 들리는 아이들 우는 소리. 녹음에는 우리 민준이 목소리도 있었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우리 민준이 목소리가.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파요. 선생님에게 저한테 말할 때의 상냥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프면 말을 들어야지. 이 바보야. 너희들 다 조용히 해. 울면 더 혼나. 그러고 나서 수업을 마칠 즈음엔 낮고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집에 가서 오늘 일 말하면 너희들 엄마 아빠도 혼날 줄 알아. 알겠어? 네. 말해봐. 선생님은 어떤 사람? 김다정 선생님은 엄청 친절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좋아. 그대로 말하면 돼.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저히 교육으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순전히 아동학대였어요.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이 몸에 난 멍자국들의 날짜별 사진, 김다정 선생님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메모, 전날 녹음한 음성 파일 등. 다음 날 등원 시간에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혜진이 어머님, 혹시 혜진이가 요즘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민준이 할머님. 왜요? 무슨 일이라도. 사실은 유치원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제가 녹음한 파일 중 일부를 들려드렸어요. 어머, 이게 정말 우리 유치원에서? 네, 혹시 다른 친구들은 별다른 얘기가 없었나 해서요. 그러고 보니 요즘 혜진이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일이 늘긴 했어요. 그날 저는 5명의 학부모와 대화를 했어요. 서현이 팔에 진하게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 지훈이가 악몽에 시달린다는 이야기, 지수가 말수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민서가 인형을 괴롭히는 걸 봤다는 이야기까지. 결국 김다정 선생님의 반 아이들 거의 전부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해요. 혜진이 어머님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둘 수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증거는 저한테 다 있어요. 녹음 파일과 사진들,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의 증언까지 더하면 잡아떼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다른 학부모 3분과 함께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원장님, 상해 드릴 일이 있어서요. 원장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네, 민준이 할머님 무슨 일이시죠? 민준이네 반에서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대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교실 CCTV부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장의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그게 CCTV가 현재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에요. 고장이 언제 났어요? 글쎄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2주 전 영상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원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라.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CCTV가 고장난 지 2주가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럼 김다정 선생님 불러주세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네. 김 선생님을 불러드릴게요. 이윽고 김 선생님이 교무실로 왔어요. 민준이 할머님, 다른 분들도 무슨 일이시죠? 제가 말했어요. 민준이나 다른 아이들이 요즘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요. 적응을요?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고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고. 아, 그건 성장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크면서 감정 변화도 심하고 다치는 일도 빈번하고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카드를 꺼냈지요. 그런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기엔 김 선생님의 고함 소리와 아이들 우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었지요. 교무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원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물론 당사자인 김 선생님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요. 이건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다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직접 녹음한 건데 무슨 오해예요? 아이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서 훈육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훈육? 5살 아이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쥐는 게 훈육?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번엔 혜진이 어머님이 말했어요. 그럼 왜 아이들한테는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학부모님들이 괜히 걱정하실까봐. 김다정 선생님,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상황을 정리한 건 원장님이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김 선생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원장님, 저는 정말 다른 의도 없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아이들한테 상처 입히고 협박하는 게. 제가 통보했어요. 됐어요. 더 이상 변명 들을 생각 없어요. 이 문제는 교육청에 신고할 거예요. 필요하면 언론에도 알리고. 할머님들, 진정하세요.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내부적으로 해결. 이미 몇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았는데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김 선생님을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선생님으로 교체해서. 혜진이 어머님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해고 정도로 끝나면 저 끔찍한 인간이 또 다른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김다정 선생님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오늘 우리는 조치를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통보하러 온 거지. 그날 오후 저는 바로 교육청에 전화했어요. 소망 유치원에서 담임 교사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녹음 파일과 사진, 그리고 여러 학부모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교육청으로 오셔서 정식으로 신고해 주시겠어요? 조사관이 배정돼서 즉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며칠 뒤 조사관이 저희에게 연락했어요. 신고해 주신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다정 교사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유치원은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운영정지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피해 아이들에게는 심리치료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공식 처분이 내려졌어요. 김다정 교사는 교원 자격 박탈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원장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소망 유치원은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사실상 폐원 수순이었죠. 교육청 담당자가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님이 용기 내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건 어른들 의무잖아요. 결국 김다정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처분을 받았어요. 원장도 벌금 500만 원과 유치원 운영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고요. 소망 유치원은 결국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6개월 후 민준이는 새로운 유치원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 보고
너무 예쁘다고 했어. 그래, 우리 민준이 그림 잘 그리잖아. 그리고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도 했어. 너무 재밌었어. 예전에 밝은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않고 유치원 가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새 유치원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민준이가 정말 밝아졌네요. 처음 왔을 때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임인 이소영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원래 밝고 순수해요. 어른들이 그 마음을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제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고마워. 뭘 고마워해? 할머니가 더 고마워. 할머니가 나를 도와줘서. 무서운 선생님 혼내줘서.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벅찼어요. 우리 민준이를 지켜낸 것. 다른 아이들도 구해낸 것.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된 일이었어요. 당연한 거야. 할머니는 민준이를 지켜주는 사람이거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몸에 이상한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용기를 내서 행동하세요.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괜히 문제 삼았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낸다면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말을 믿어주세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특히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